나 자신에게 좋은 사람 되기. 한때 나는 좋은 사람이 되고 싶었어요. 하지만 좋은 사람으로 살아간다는 건 무척 힘들고 피곤한 일이었어요. 내가 알고 있는 좋은 사람이란 늘 웃어야 하고 어떤 상황에서도 화를 내지 않고 남들보다 더 많은 일을 하면서도 싫은 내색을 하지 않는 그런 사람이었기 때문이죠. 그래서 나는 좋은 사람이 되는 걸 포기했어요. 하지만 좋은 사람이 되려고 노력했던 때보다 좋은 사람이 되는 걸 포기한 이후 좋은 사람이라는 말을 더 많이 듣게 됐어요. 모두에게 좋은 사람이 되는 걸 포기한 대신 나는 나 자신에게 좋은 사람이 되기 위해 노력했거든요. 내 마음에 조금 더 귀를 기울이고 내가 하고 싶은 일, 내가 좋아하는 일을 더 잘하기 위해 노력했던 것. 나는 내 마음이 원하고 바라는 일만 했기 때문에 남들보다 더 많은 일을 해야 할 필요도 없었고, 일을 하면서 싫은 내색을 해야 할 이유 또한 없었어요. 그래서 내 표정은 늘 밝았고 나는 언제나 즐거웠어요. 굳이 내가 하지 않아도 되는 일까지 억지로 하면서 이것도 저것도 제대로 하지 못하고 발만 동동 굴렀던 전과 달리 내가 해야 할 일에 대해서만큼은 확실하게 책임을 지고 일을 끝까지 마무리 지었던 것. 그것만으로 충분했어요. 내가 굳이 좋은 사람인 척 하지 않아도 사람들은 이미 나를 언제나 밝고 유쾌한 좋은 사람, 어떤 상황에서도 화를 내거나 싫은 내색을 하지 않는 좋은 사람으로 생각하고 있었어요. 나는 그냥 내가 꼭 해야 하는 일을 열심히 했을 뿐인데 말이에요. 억지로 웃지 않아도 돼요. 모두에게 친절하지 않아도 돼요. 굳이 그렇게 피곤하게 살아갈 필요는 없어요. 모두에게 좋은 사람이 아닌 당신 자신에게 먼저 좋은 사람이 되는 게 더 중요해요. 당신 자신에게 좋은 사람이 되려고 하다 보면 남들에게도 자연스레 좋은 사람이 되어 있을 테니까요. 타인에게 선의를 베풀기. 우리 엄마는 공경에 처한 사람을 보면 그냥 지나치지 못하는 편이에요. 무거운 짐을 들고 계단을 오르는 사람이 있으면 달려가서 그 짐을 나눠 들어줘야 하고, 식당에서 화장실을 찾는 듯 두리번거리는 사람이 있으면 화장실은 저쪽으로 가면 있다고 알려줘야만 직성이 풀리는 그런 사람이죠. 누군가 도움을 청하지도 않았는데 굳이 나서서 저렇게까지 할 필요가 있을까? 선의로 한 행동이 혹시 엄마에게 해가 되어 돌아올까? 나는 늘 엄마의 그런 성격이 걱정이었어요. 하지만 엄마는 나와 생각이 다른 것 같았어요. 오지랖 좀 그만 부리라고 잔소리하는 나에게 산다는 건 누군가에게 도움을 주기도 도움을 받기도 하는 일이라고, 그동안 도움을 많이 받았으니 이제는 좀 베풀고 살아야 하지 않겠냐고 마치 당연한 일을 하는 것처럼 말씀하셨어요. 그 말을 듣고 어쩐지 나는 스스로가 좀 부끄러워졌어요. 그동안 엄마가 당연하게만 생각하고 베풀었던
모든 선의들을 나는 단순 오지랖 또는 괜한 참견일 뿐이라고 생각했거든요. 곰곰이 돌이켜보면 그동안 나도 누군가의 도움을 받았던 적이 많았는데, 얼마 전 횡단보도에서 스타킹 올이 나갔다는 걸 알려주던 여학생, 잃어버린 지갑을 찾아주던 카페 아르바이트생, 길에서 넘어진 나를 일으켜 세워주던 군인 아저씨, 그들 모두가 내가 도움을 청하지 않았음에도 기꺼이 나의 인생에 참견하여 나를 도와주었고, 나는 그 덕분에 중요한 면접날 올이 나간 스타킹을 신고 나가 면접을 망칠 뻔한 일을 막을 수 있었고, 잃어버린 지갑을 찾을 수 있었고, 넘어져서도 군인 아저씨의 도움을 받아 무사히 몸을 일으킬 수 있었죠. 세상이 각박해져 요새는 선의를 베풀 때도 화를 당할까봐 겁이 난다는 말을 주변에서 많이 듣곤 해요. 하지만 어쩌면 그건 세상이 각박해지길 바라지 않는 사람들의 푸념 같은 게 아닐까요? 각박한 세상에서도 우리는 꽤 자주 친절한 사람들을 만나곤 해요. 아무리 세상이 많이 변했다지만 그 속에서도 선의를 베푸는 사람들은 분명 있어요. 추운 겨울길에 쓰러진 할아버지에게 패딩을 벗어준 중학생들의 이야기, 출근길 버스 안에서 의식을 잃은 여학생을 한 마음으로 구한 버스 기사와 승객들의 이야기, 이 모든 것들이 그것을 증명하고 있어요. 아직 세상은 살만한 세상이라고, 세상은 선의로 가득하다고. 여유 있는 삶을 살기. 한국인을 괴롭히는 방법을 아니? 엘리베이터에서 닫힌 버튼을 누르지 못하게 하거나 컵라면에 물을 붓고 3분 안에 못 열게 보게 하면 된대. 이건 외국인 한국어 말하기 대회에서 한 중국인이 한국의 빨리빨리 문화를 풍자하면서 한 말이라고 해요. 물론 재미를 더하고자 한 말이겠지만, 이 기사가 실린 뉴스를 읽으며 나는 어쩐지 조금 부끄러운 기분이 들었어요. 어렸을 때부터 나는 무엇이든 남들보다 빨리 하고 싶었어요. 빨리 공부를 해서 빨리 취업을 하고 빨리 돈을 벌고 빨리 성공하고 싶었어요. 그리고 그런 생각은 방송 작가가 꿈이었던 대학 시절 절정에 다다랐어요. 남들보다 뒤처지기 싫었고 누구보다 빨리 내 꿈을 이루고 싶었죠. 그래서 학기 중에도 방송 아카데미와 작가 교육원 등에 다니며 방송 공부를 했고, 4학년 때는 남들보다 일찍 방송국에서 일을 시작했어요. 학교에서 공부를 하는 것보다 학원이나 방송국에서 방송 일을 익히는 게 남들보다 더 빠르게 내 꿈을 이룰 수 있는 길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이에요. 캠퍼스의 낭만 같은 건 즐길 시간이 없었고, 일을 한다는 핑계로 학점도 엉망이었어요. 과 활동에도 거의 참여하지 않았고, 흔한 동아리조차 가입하지를 않았어요. 그리고 얼마 후 내가 맡은 프로그램이 종방을 하고 뒤를 돌아봤을 때 내게 남은 건 학점이 엉망인 성적표와 책상 구석에 방치된 졸업장 뿐이었어요.
나는 뭐가 그렇게 급했던 걸까요? 뭐가 그렇게 조급해서, 뭐가 그렇게 초조해서. 돌이켜보면 그 시절의 나에게는 마음의 여유가 필요했던 걸지도 모르겠어요. 조금 늦어도 된다고, 조급해하지 않아도 된다고, 초조해하지 않아도 된다고, 다독거려줄 누군가가 필요했던 건지도 모르겠어요. 그래서 나는 지금이라도 스스로를 다독이며 조금씩 바뀌어 보려고 해요. 가끔씩 여행도 가고, 취미를 살려 동호회도 들어보고, 영화와 연극도 자주 보러 다니고, 힘들 땐 친구를 만나 좋은 곳에도 가고, 스트레스 받을 땐 다 던져버리고 맛있는 음식을 먹으러 다니기도 하고, 때때로 나를 되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기도 하고, 마음의 여유를 가지고 현재의 삶을 더 충실히 살아가기 위해 지금이라도 조금씩 노력을 해보려고 해요. 삶을 살아가는데 필요한 건 속도가 아니라 지금 이 순간을 즐길 줄 아는 여유예요. 남들보다 빨리 살아가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지금 이 순간을 즐겁게 살아가는 게 더 중요하다는 걸 이제는 알아요. 인터넷을 할 때 웹사이트가 5초 안에 뜨지 않으면 답답함을 참지 못하는 당신. 편의점에서 결제를 하고 영수증이 나오는 시간조차 기다리질 못하는 당신. 엘리베이터에 타자마자 닫힌 버튼을 눌러야 직성이 풀리는 당신. 아침 출근 시 우유 한 잔 마실 겨를도 없이 신발을 신고 뛰어나가야 하는 당신. 굳이 그렇게 빨리 살아가지 않아도 돼요. 조급해하지 않아도 돼요. 초조해하지 않아도 돼요. 그냥 지나쳐 버리기에 너무도 아름다운 풍경들이 우리 주변에는 많아요. 우리는 우리의 인생에서 볼 수 있는 수많은 아름다운 풍경들을 놓치지 않는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당신이 조금 더 여유 있는 삶을 살아가길 바라요. 진심으로. 잘하는 걸 더 열심히 하기. 중학교 시절 나는 학업 성적은 좋은 편에 속했지만 운동을 너무너무 못했어요. 진짜 못했어요. 어느 정도로 못했냐면 한 번은 100m를 22초 안에만 들어오면 A를 주겠다는 체육 선생님의 파격 제안에도 불구하고 24초로 꼴이 나요. 같은 반 학생들 중 유일하게 A를 받지 못했던 적도 있었어요. 달리기뿐이 아니에요. 체육 시간에 하는 모든 운동에는 재능이 없고 흥미도 없었어요.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포기할 수는 없었어요. 체육 점수로 인해 반 등수가 오르락 내리락 했기 때문이죠. 그래서 나는 스트레스를 받으면서도 이를 악물고 체육관에 남아 그날 수업 시간에 배운 내용을 연습하고 가곤 했어요. 안타깝게도 그런 노력에도 나는 여전히 운동을 못했고 졸업을 할 때까지 단 한 번도 A를 받지 못한 채 체육 열등생에 머물러야 했지만 어렸을 때는 그랬던 것 같아요. 못하는 게 있으면 그걸 잘하기 위해 노력했어요. 부족한 건 연습과 노력으로 채워야 하는 거라고 배워왔으니까요. 하지만 나이가 들고 성인이 되면서
나는 문득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못하는 걸 왜 잘하려고 했을까? 못하는 건 그냥 못하는 것대로 두면 안 되나? 모든 것을 왜 꼭 잘해야만 하는 걸까? 나는 왜 꼭 그렇게 완벽하려고만 하는 걸까? 우리를 짓누르는 것이 배움에 대한 갈망이라거나 이루고자 하는 것에 대한 열정이라면 얼마든지 도전하고 노력해야겠지만 그게 아닌 이상 스트레스를 받아가면서까지 억지로 애쓰지는 말아요. 딸에게 보내는 심리학 편지라는 책을 보면 모든 것을 다 잘하려고 애쓰지 말라고, 지금 불안하다면 잘 살고 있다는 증거이니 무엇을 하든 재미있게 살기를 바란다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우리는 완벽할 필요가 없을 뿐더러 완벽해지고 싶다 해서 완벽해질 수 있는 것도 아니에요. 완벽해지려는 사람은 금방 지치기 마련이에요. 때로 모든 것을 다 잘하려는 욕심이 잘하고 있던 다른 것들까지도 놓쳐버리게 하는 걸림돌이 되곤 해요. 그러니 모든 것을 다 잘할 필요는 없어요. 못하는 일을 애써 잘하려고 하지 않아도 돼요. 세상에는 다양한 사람들이 존재하고 각자 잘하는 일과 못하는 일이 서로 다르기 때문에 서로 부딪히지 않고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우리는 각자의 자리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만큼만 하면 돼요. 열심히는 하되 굳이 완벽하지 않아도 괜찮아요. 지금 그대로의 당신으로 이미 충분하니까요. 가끔은 멍 때리는 삶을 살기. 가끔 그럴 때가 있어요. 아무것도 생각하고 싶지 않을 때, 그저 멍하게만 있고 싶을 때, 그리고 그럴 때마다 나는 나 자신을 채찍질하곤 했어요. 이러고 있을 때가 아니라고. 정신 차리고 무엇이든 하라고. 아무것도 하지 않는 불안감은 불확실한 미래에 대한 초조함이 되고, 그 초조함은 무언가를 해야만 한다는 압박감이 되었어요. 그래서 나는 쉼표가 필요할 때 더 열심히 일을 했고, 브레이크가 필요한 순간 더욱 무언가를 하기 위해 전진했어요. 하지만 억지로 한다고 해서 안 되는 일을 되게 할 수는 없었어요. 그럴수록 나는 더 깊은 슬럼프에 시달리게 될 뿐이었죠. 그렇다면 아무것도 생각하고 싶지 않을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하는 걸까요? 해결책은 간단해요. 아무것도 생각하고 싶지 않을 때는 아무 생각도 하지 않으면 돼요. 미국의 신경과학자 마커스 라이클은 우리가 아무것도 안 하고 있을 때 뇌가 더 활성화가 되고 집중력과 창의력이 더 향상된다는 사실을 밝혀냈어요. 멍 때리는 일이 시간 낭비가 아닌 뇌를 더 활발히 움직이게 하기 위해 꼭 필요한 시간이라는 거예요. 그러니 가끔은 우리도 멍 때리는 시간을 가져도 돼요. 억지로 무언가를 하지 않아도 돼요. 사람이 어떻게 매번 한결 같을 수 있나요? 일이 잘 안 풀릴 땐 한 번씩 하늘도 보고 바깥 풍경들도 보고 아무 생각 없이 집 앞 공원도 한 번씩 걸어봐요. 머리가 너무 복잡할 땐
어떤 생각도 하지 말아요. 쉼표가 필요한 순간이 오면 조금 쉬었다 가요. 브레이크가 필요할 땐 그 자리에 잠시 멈추었다 가요. 슬럼프에 빠진 우리들에게 필요한 건 채찍이 아니라 재충전의 시간이에요. 프랑스의 철학자 르네 데카르트는 이런 명제를 남겼죠. 나는 생각한다. 고로 나는 존재한다. 하지만 그건 틀린 말인지도 몰라요. 나는 멍 때리는 순간에도 여전히 존재하고 그 자체로 여전히 충분해요. 스스로 선택하는 삶을 살기. 카페에서 일을 하면서 알게 된 단골 손님은 자신의 부모님을 원망하고 있었어요. 어릴 적 부모님의 희망에 따라 의대를 졸업해 의사가 되었지만 막상 의사가 되고 보니 일이 너무 힘들고 적성에도 맞지 않는다는 이유였죠. 하지만 나는 거기서 한 가지 의문이 들었어요. 그 손님은 왜 부모님을 원망하는 걸까? 누군가를 원망하려면 자신의 진로에 대한 어떤 고민도 없이 그 모든 걸 부모님의 선택에 맡겨버린 자신을 먼저 돌아봐야 하는 거 아닐까요? 우리는 인생을 살며 수많은 선택의 기로에 서게 돼요. 그 선택의 기로에서 누군가의 조언을 들을 수는 있겠지만 선택은 오로지 우리 자신이 해야만 해요. 초등학교 5학년 때 담임 선생님이 내가 원하는 장래희망과 부모님이 원하는 나의 장래희망을 적어 오라는 숙제를 낸 적이 있었어요. 당시 나는 담임 선생님의 자상함에 흠뻑 빠져 있던 터라 장래희망도 당연히 선생님이라고 적었어요. 문득 엄마가 원하는 나의 장래희망은 뭘까 궁금해서 엄마에게도 물어봤는데 엄마 역시 내가 선생님이 되길 바란다고 했어요. 아마 내가 장래희망을 의사라고 말했다면 엄마 역시 의사가 되라고 말했을 거예요. 지나치게 겁이 많고 조심성도 많았던 나는 어렸을 때부터 중요한 일을 결정해야 할 때면 항상 부모님께 먼저 상의를 드리곤 했어요. 하지만 그때마다 부모님은 네 일은 네가 알아서 해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당시에는 부모님이 나를 너무 신경 쓰지 않은 것만 같아 서운했지만 나중에 나이가 들면서 부모님의 깊은 뜻을 어렴풋이 알게 됐어요. 부모님은 내게 스스로 선택하고 스스로 책임지는 삶을 가르치고 싶으셨던 거예요. 그래서 나의 어린 시절에는 시련이 많았고 눈물을 흘려야 하는 시간들이 많았어요. 스스로 찾아가야 하는 길은 그렇게 힘들고 어려웠어요. 하지만 나는 더 단단해졌고 두 가지 갈림길에 섰을 때 어떤 길이 옳은 길인지를 가늠할 수 있는 안목을 기를 수 있게 되었어요. 겁이 많고 조심성이 많았던 나는 여전히 겁도 많고 조심성도 많지만 더 이상 무언가를 선택하거나 결정해야 하는 일에는 두려움이 없어요. 나는 늘 항상 언제나 내 인생을 위해 최선을 다해 선택해 왔으니까. 내 인생에 선택이 필요할 때 선택을 해야 하는 사람은 나 자신이어야 하고 내 인생에 책임이 필요할 때 선택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하는 사람 역시 오로지 나 자신뿐이라는 걸 잊지 말아요. 여러분 안녕하세요. 재워줄꼬니 오늘 제가 읽어드린 책은 2018년도에 나온 김토끼 작가님의 에세이 스디슨 오늘의 휘핑크림이라는 책이었습니다. 김토끼 작가님은 현재 인스타 팔로우 12만 명의 유명 에세이 작가님이시고요. 이 작가님의 첫 번째 에세이인 이 책은 사랑, 위로, 그리움, 이별, 깨달음, 일상 이렇게 5가지의 주제로 다양한 글들이 실려 있어요. 중간중간 낭소님께서 그리신 그림들도 이 책을 보는 재미 중에 하나니까 꼭 기회가 되신다면 읽어보시기를 추천드립니다. 오늘 하루도 정말 수고 많이 하셨어요. 이제 오늘보다 더 나은 내일을 위해 편안하게 주무시죠. 그럼 우리 이제 잘까요? 나 자신에게 좋은 사람 되기. 한때 나는 좋은 사람이 되고 싶었어요. 하지만 좋은 사람으로 살아간다는 건 무척 힘들고 피곤한 일이었어요. 내가 알고 있는 좋은 사람이란 늘 웃어야 하고 어떤 상황에서도 화를 내지 않고 남들보다 더 많은 일을 하면서도 싫은 내색을 하지 않는 그런 사람이었기 때문이죠. 그래서 나는 좋은 사람이 되는 걸 포기했어요. 하지만 좋은 사람이 되려고 노력했던 때보다 좋은 사람이 되는 걸 포기한 이후 좋은 사람이라는 말을 더 많이 듣게 됐어요. 모두에게 좋은 사람이 되는 걸 포기한 대신 나는 나 자신에게 좋은 사람이 되기 위해 노력했거든요. 내 마음에 조금 더 귀를 기울이고 내가 하고 싶은 일, 내가 좋아하는 일을 더 잘하기 위해 노력했던 것. 나는 내 마음이 원하고 바라는 일만 했기 때문에 남들보다 더 많은 일을 해야 할 필요도 없었고 일을 하면서 싫은 내색을 해야 할 이유 또한 없었어요. 그래서 내 표정은 늘 밝았고 나는 언제나 즐거웠어요. 굳이 내가 하지 않아도 되는 일까지 억지로 하면서 이것도 저것도 제대로 하지 못하고 발만 동동 굴렀던 전과 달리 내가 해야 할 일에 대해서만큼은 확실하게 책임을 지고 일을 끝까지 마무리 지었던 것. 그것만으로 충분했어요. 내가 굳이 좋은 사람인 척 하지 않아도 사람들은 이미 나를 언제나 밝고 유쾌한 좋은 사람, 어떤 상황에서도 화를 내거나 싫은 내색을 하지 않는 좋은 사람으로 생각하고 있었어요. 나는 그냥 내가 꼭 해야 하는 일을 열심히 했을 뿐인데 말이에요. 억지로 웃지 않아도 돼요. 모두에게 친절하지 않아도 돼요. 굳이 그렇게 피곤하게 살아갈 필요는 없어요. 모두에게 좋은 사람이 아닌 당신 자신에게 먼저 좋은 사람이 되는 게 더 중요해요. 당신 자신에게
좋은 사람이 되려고 하다 보면 남들에게도 자연스레 좋은 사람이 되어 있을 테니까요. 타인에게 선의를 베풀기. 우리 엄마는 공경에 처한 사람을 보면 그냥 지나치지 못하는 편이에요. 무거운 짐을 들고 계단을 오르는 사람이 있으면 달려가서 그 짐을 나눠 들어줘야 하고, 식당에서 화장실을 찾는 듯 두리번거리는 사람이 있으면 화장실은 저쪽으로 가면 있다고 알려줘야만 직성이 풀리는 그런 사람이죠. 누군가 도움을 청하지도 않았는데 굳이 나서서 저렇게까지 할 필요가 있을까? 선의로 한 행동이 혹시 엄마에게 해가 되어 돌아올까? 나는 늘 엄마의 그런 성격이 걱정이었어요. 하지만 엄마는 나와 생각이 다른 것 같았어요. 오지랖 좀 그만 부리라고 잔소리하는 나에게 산다는 건 누군가에게 도움을 주기도 도움을 받기도 하는 일이라고, 그동안 도움을 많이 받았으니 이제는 좀 베풀고 살아야 하지 않겠냐고 마치 당연한 일을 하는 것처럼 말씀하셨어요. 그 말을 듣고 어쩐지 나는 스스로가 좀 부끄러워졌어요. 그동안 엄마가 당연하게만 생각하고 베풀었던 모든 선의들을 나는 단순 오지랖 또는 괜한 참견일 뿐이라고 생각했거든요. 곰곰이 돌이켜보면 그동안 나도 누군가의 도움을 받았던 적이 많았는데, 얼마 전 횡단보도에서 스타킹 올이 나갔다는 걸 알려주던 여학생, 잃어버린 지갑을 찾아주던 카페 아르바이트생, 길에서 넘어진 나를 일으켜 세워주던 군인 아저씨, 그들 모두가 내가 도움을 청하지 않았음에도 기꺼이 나의 인생에 참견하여 나를 도와주었고, 나는 그 덕분에 중요한 면접날 올이 나간 스타킹을 신고 나가 면접을 망칠 뻔한 일을 막을 수 있었고, 잃어버린 지갑을 찾을 수 있었고, 넘어져서도 군인 아저씨의 도움을 받아 무사히 몸을 일으킬 수 있었죠. 세상이 각박해져 요새는 선의를 베풀 때도 화를 당할까봐 겁이 난다는 말을 주변에서 많이 듣곤 해요. 하지만 어쩌면 그건 세상이 각박해지길 바라지 않는 사람들의 푸념 같은 게 아닐까요? 각박한 세상에서도 우리는 꽤 자주 친절한 사람들을 만나곤 해요. 아무리 세상이 많이 변했다지만 그 속에서도 선의를 베푸는 사람들은 분명 있어요. 추운 겨울길에 쓰러진 할아버지에게 패딩을 벗어준 중학생들의 이야기. 출근길 버스 안에서 의식을 잃은 여학생을 한 마음으로 구한 버스 기사와 승객들의 이야기. 이 모든 것들이 그것을 증명하고 있어요. 아직 세상은 살만한 세상이라고. 세상은 선의로 가득하다고. 여유 있는 삶을 살기. 한국인을 괴롭히는 방법을 아니? 엘리베이터에서 닫힌 버튼을 누르지 못하게 하거나 컵라면에 물을 붓고 3분 안에 못 열게 보게 하면 된대. 이건 외국인 한국어 말하기 대회에서 한 중국인이 한국의 빨리빨리 문화를 풍자하면서 한 말이라고 해요. 물론 재미를 더하고자 한 말이겠지만
이 기사가 실린 뉴스를 읽으며 나는 어쩐지 조금 부끄러운 기분이 들었어요. 어렸을 때부터 나는 무엇이든 남들보다 빨리 하고 싶었어요. 빨리 공부를 해서 빨리 취업을 하고 빨리 돈을 벌고 빨리 성공하고 싶었어요. 그리고 그런 생각은 방송 작가가 꿈이었던 대학 시절 절정에 다다랐어요. 남들보다 뒤처지기 싫었고 누구보다 빨리 내 꿈을 이루고 싶었죠. 그래서 학기 중에도 방송 아카데미와 작가 교육원 등에 다니며 방송 공부를 했고 4학년 때는 남들보다 일찍 방송국에서 일을 시작했어요. 학교에서 공부를 하는 것보다 학원이나 방송국에서 방송 일을 익히는 게 남들보다 더 빠르게 내 꿈을 이룰 수 있는 길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이에요. 캠퍼스의 낭만 같은 건 즐길 시간이 없었고 일을 한다는 핑계로 학점도 엉망이었어요. 과 활동에도 거의 참여하지 않았고 흔한 동아리조차 가입하지를 않았어요. 그리고 얼마 후 내가 맡은 프로그램이 종방을 하고 뒤를 돌아봤을 때 내게 남은 건 학점이 엉망인 성적표와 책상 구석에 방치된 졸업장 뿐이었어요. 나는 뭐가 그렇게 급했던 걸까요? 뭐가 그렇게 조급해서? 뭐가 그렇게 초조해서? 돌이켜보면 그 시절의 나에게는 마음의 여유가 필요했던 걸지도 모르겠어요. 조금 늦어도 된다고, 조급해하지 않아도 된다고, 초조해하지 않아도 된다고, 다독거려줄 누군가가 필요했던 건지도 모르겠어요. 그래서 나는 지금이라도 스스로를 다독이며 조금씩 바뀌어 보려고 해요. 가끔씩 여행도 가고, 취미를 살려 동호회도 들어보고, 영화와 연극도 자주 보러 다니고, 힘들 땐 친구를 만나 좋은 곳에도 가고, 스트레스 받을 땐 다 던져버리고 맛있는 음식을 먹으러 다니기도 하고, 때때로 나를 되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기도 하고, 마음의 여유를 가지고 현재의 삶을 더 충실히 살아가기 위해 지금이라도 조금씩 노력을 해보려고 해요. 삶을 살아가는데 필요한 건 속도가 아니라 지금 이 순간을 즐길 줄 아는 여유예요. 남들보다 빨리 살아가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지금 이 순간을 즐겁게 살아가는 게 더 중요하다는 걸 이제는 알아요. 인터넷을 할 때 웹사이트가 5초 안에 뜨지 않으면 답답함을 참지 못하는 당신. 편의점에서 결제를 하고 영수증이 나오는 시간조차 기다리질 못하는 당신. 엘리베이터에 타자마자 닫힌 버튼을 눌러야 직성이 풀리는 당신. 아침 출근 시 우유 한 잔 마실 겨를도 없이 신발을 신고 뛰어나가야 하는 당신. 굳이 그렇게 빨리 살아가지 않아도 돼요. 조급해하지 않아도 돼요. 초조해하지 않아도 돼요. 그냥 지나쳐 버리기에 너무도 아름다운 풍경들이 우리 주변에는 많아요. 우리는 우리의 인생에서 볼 수 있는 수많은 아름다운 풍경들을 놓치지 않는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당신이 조금 더 여유 있는 삶을 살아가길 바라요. 진심으로.
잘하는 걸 더 열심히 하기. 중학교 시절 나는 학업 성적은 좋은 편에 속했지만 운동을 너무너무너무 못했어요. 진짜 못했어요. 어느 정도로 못했냐면 한 번은 100m를 22초 안에만 들어오면 A를 주겠다는 체육 선생님의 파격 제안에도 불구하고 24초로 꼴이 나요. 같은 반 학생들 중 유일하게 A를 받지 못했던 적도 있었어요. 달리기뿐이 아니에요. 체육 시간에 하는 모든 운동에는 재능이 없고 흥미도 없었어요.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포기할 수는 없었어요. 체육 점수로 인해 반 등수가 오르락 내리락 했기 때문이죠. 그래서 나는 스트레스를 받으면서도 이를 악물고 체육관에 남아 그날 수업 시간에 배운 내용을 연습하고 가곤 했어요. 안타깝게도 그런 노력에도 나는 여전히 운동을 못했고 졸업을 할 때까지 단 한 번도 A를 받지 못한 채 체육 열등생에 머물러야 했지만 어렸을 때는 그랬던 것 같아요. 못하는 게 있으면 그걸 잘하기 위해 노력했어요. 부족한 건 연습과 노력으로 채워야 하는 거라고 배워왔으니까요. 하지만 나이가 들고 성인이 되면서 나는 문득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못하는 걸 왜 잘하려고 했을까? 못하는 건 그냥 못하는 것대로 두면 안 되나? 모든 것을 왜 꼭 잘해야만 하는 걸까? 나는 왜 꼭 그렇게 완벽하려고만 하는 걸까? 우리를 짓누르는 것이 배움에 대한 갈망이라거나 이루고자 하는 것에 대한 열정이라면 얼마든지 도전하고 노력해야겠지만 그게 아닌 이상 스트레스를 받아가면서까지 억지로 애쓰지는 말아요. 딸에게 보내는 심리학 편지라는 책을 보면 모든 것을 다 잘하려고 애쓰지 말라고, 지금 불안하다면 잘 살고 있다는 증거이니 무엇을 하든 재미있게 살기를 바란다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우리는 완벽할 필요가 없을 뿐더러 완벽해지고 싶다 해서 완벽해질 수 있는 것도 아니에요. 완벽해지려는 사람은 금방 지치기 마련이에요. 때로 모든 것을 다 잘하려는 욕심이 잘하고 있던 다른 것들까지도 놓쳐버리게 하는 걸림돌이 되곤 해요. 그러니 모든 것을 다 잘할 필요는 없어요. 못하는 일을 애써 잘하려고 하지 않아도 돼요. 세상에는 다양한 사람들이 존재하고 각자 잘하는 일과 못하는 일이 서로 다르기 때문에 서로 부딪히지 않고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우리는 각자의 자리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만큼만 하면 돼요. 열심히는 하되 굳이 완벽하지 않아도 괜찮아요. 지금 그대로의 당신으로 이미 충분하니까요. 가끔은 멍 때리는 삶을 살기. 가끔 그럴 때가 있어요. 아무것도 생각하고 싶지 않을 때, 그저 멍하게만 있고 싶을 때. 그리고 그럴 때마다 나는 나 자신을 채찍질하곤 했어요. 이러고 있을 때가 아니라고. 정신 차리고 무엇이든 하라고. 아무것도 하지 않는 불안감은 불확실한 미래에 대한 초조함이 되고 그 초조함은 무언가를 해야만 한다는 압박감이 되었어요. 그래서
나는 쉼표가 필요할 때 더 열심히 일을 했고, 브레이크가 필요한 순간 더욱 무언가를 하기 위해 전진했어요. 하지만 억지로 한다고 해서 안 되는 일을 되게 할 수는 없었어요. 그럴수록 나는 더 깊은 슬럼프에 시달리게 될 뿐이었죠. 그렇다면 아무것도 생각하고 싶지 않을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하는 걸까요? 해결책은 간단해요. 아무것도 생각하고 싶지 않을 때는 아무 생각도 하지 않으면 돼요. 미국의 신경과학자 마커스 라이클은 우리가 아무것도 안 하고 있을 때 뇌가 더 활성화가 되고 집중력과 창의력이 더 향상된다는 사실을 밝혀냈어요. 멍 때리는 일이 시간 낭비가 아닌 뇌를 더 활발히 움직이게 하기 위해 꼭 필요한 시간이라는 거예요. 그러니 가끔은 우리도 멍 때리는 시간을 가져도 돼요. 억지로 무언가를 하지 않아도 돼요. 사람이 어떻게 매번 한결 같을 수 있나요? 일이 잘 안 풀릴 땐 한 번씩 하늘도 보고 바깥 풍경들도 보고 아무 생각 없이 집 앞 공원도 한 번씩 걸어봐요. 머리가 너무 복잡할 땐 어떤 생각도 하지 말아요. 쉼표가 필요한 순간이 오면 조금 쉬었다 가요. 브레이크가 필요할 땐 그 자리에 잠시 멈추었다 가요. 슬럼프에 빠진 우리들에게 필요한 건 채찍이 아니라 재충전의 시간이에요. 프랑스의 철학자 르네 데카르트는 이런 명제를 남겼죠. 나는 생각한다. 고로 나는 존재한다. 하지만 그건 틀린 말인지도 몰라요. 나는 멍 때리는 순간에도 여전히 존재하고 그 자체로 여전히 충분해요. 스스로 선택하는 삶을 살기. 카페에서 일을 하면서 알게 된 단골 손님은 자신의 부모님을 원망하고 있었어요. 어릴 적 부모님의 희망에 따라 의대를 졸업해 의사가 되었지만 막상 의사가 되고 보니 일이 너무 힘들고 적성에도 맞지 않는다는 이유였죠. 하지만 나는 거기서 한 가지 의문이 들었어요. 그 손님은 왜 부모님을 원망하는 걸까? 누군가를 원망하려면 자신의 진로에 대한 어떤 고민도 없이 그 모든 걸 부모님의 선택에 맡겨버린 자신을 먼저 돌아봐야 하는 거 아닐까요? 우리는 인생을 살며 수많은 선택의 기로에 서게 돼요. 그 선택의 기로에서 누군가의 조언을 들을 수는 있겠지만 선택은 오로지 우리 자신이 해야만 해요. 초등학교 5학년 때 담임 선생님이 내가 원하는 장래희망과 부모님이 원하는 나의 장래희망을 적어 오라는 숙제를 낸 적이 있었어요. 당시 나는 담임 선생님의 자상함에 흠뻑 빠져 있던 터라 장래희망도 당연히 선생님이라고 적었어요. 문득 엄마가 원하는 나의 장래희망은 뭘까 궁금해서 엄마에게도 물어봤는데 엄마 역시 내가 선생님이 되길 바란다고 했어요. 아마 내가 장래희망을 의사라고 말했다면 엄마 역시 의사가 되라고 말했을 거예요. 지나치게 겁이 많고 조심성도 많았던 나는 어렸을 때부터 중요한 일을 결정해야 할 때면 항상 부모님께 먼저 상의를 드리곤 했어요.
하지만 그때마다 부모님은 네 일은 네가 알아서 해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당시에는 부모님이 나를 너무 신경 쓰지 않은 것만 같아 서운했지만 나중에 나이가 들면서 부모님의 깊은 뜻을 어렴풋이 알게 됐어요. 부모님은 내게 스스로 선택하고 스스로 책임지는 삶을 가르치고 싶으셨던 거예요. 그래서 나의 어린 시절에는 시련이 많았고 눈물을 흘려야 하는 시간들이 많았어요. 스스로 찾아가야 하는 길은 그렇게 힘들고 어려웠어요. 하지만 나는 더 단단해졌고 두 가지 갈림길에 섰을 때 어떤 길이 옳은 길인지를 가늠할 수 있는 안목을 기를 수 있게 되었어요. 겁이 많고 조심성이 많았던 나는 여전히 겁도 많고 조심성도 많지만 더 이상 무언가를 선택하거나 결정해야 하는 일에는 두려움이 없어요. 나는 늘 항상 언제나 내 인생을 위해 최선을 다해 선택해 왔으니까. 내 인생에 선택이 필요할 때 선택을 해야 하는 사람은 나 자신이어야 하고 내 인생에 책임이 필요할 때 선택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하는 사람 역시 오로지 나 자신뿐이라는 걸 잊지 말아요.